50대 아줌마가 이제 20대 자기의 젊은 모습과 싸우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주제를 40대를 두려워하는 30대 게이들 늙음 공포. 맞아. 이거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 그래서 40대 또 50대에 대한 늙음 공포. 있어. 저도 그때 같이 했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뭔가 좀 형님들을 좀 초대하면 어땠을까. 그때 씨가 말했는데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 30대 후반에. 목표는 20, 30, 40을 다 불러. 다 불러. 근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근데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니까. 다행히 3 후반만 오셨고. 3 있고. 왜냐면은 20대들이 특히나 저도 그랬는데 30대면 게이 끝나. 근데 막상 되니까 이제 시작인데? 아니야. 30대. 근데 반대로 40대면 또 그때 가서의 어떤 새로운. 있긴 한데, 이제. 있나요? 30대가 끝나기 생각해. 40대가 끝나요. 40대는 그냥 각자 도생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각자 도생이다. 네,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뭐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그런 것도 많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제가 들은 40대 형들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잘 팔리면은 여행 다니고 좀 그랑 똑같이 30대처럼 논대요. 맞아. 근데 안 팔리면은 공부를 그렇게 안 돼요. 돈 벌어야 돼. 돈 벌고 주식하고 그러니까 뭐든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냥 소소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식물 키우고. 맞아. 식물 키우는 거 제일 비싼 취미야. 그래. 장난 아니더라. 일단 아파트 살고 기본으로 키울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이작이랑 막 그런 어떤 비싼 식물들은 스케일이 다르다. 비쌀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가지.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넘쳐야 할 수 있는 고급 취미.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레이싱이야. 요 라인으로 빠지면 또 이제. 근데 그 좀 이제 게이랑 감성 안 맞고. 맞아. 저는 이게 40대를 준비하는 저의 그거거든요. 그쵸. 네. 많이 얘기 나눴지만. 그러니까. 뭔가 40대 새로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0 중반 한 36가지가 딱 그거 같은데. 다 그래요? 피크. 37부터 생물학적으로 아저씨 같고. 맞아. 정신적으로도 36까지는 그 젊어. 논대요. 마음이 젊어. 네. 7부터 달라진다. 맞아. 맞아. 숙연해지는 건가? 숙연해져 일단.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형들이 동생을 먼저 부르는 게 이제는 두려워진다고 하더라고. 동생들이 형을 불러주면 너무 고맙대. 굳이 안 부르면 나도 갈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안 나와. 안 나와요.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싫어할까봐. 그게 단순히 그냥 친하고 안 친구나고의 문제인데 내 나이가 혹은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맞아. 게 이제 불안함이지 뭐 이제. 그쵸. 그럴 수 있겠다. 자격심이 있어 거기 됐어. 이걸로 갈까요 이제? 갈까요? 사전 토크를 숨 돌리지. 사전 토크 숨 돌리지. 사전 토크 진 다 뺐어. 한거 같아. 독서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장을 한 페이지 넘기면서 느끼는 종이의 질감은 어쩌면 매일 아침 비슷하게 일렁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게이를 들어갈게요. 일단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블로그에 이 유전자 지배사회를 처음 구독 1회독 했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재밌게 봐서 맞아요. 우리 선규님이 쓴 표현을 빌리자면 DNA의 의인화. 요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어려웠던 좀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보다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좀 약간 정독을 해야 이해되는 그렇게 해서 읽어서 블로그에 좀 긍정적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막 보고 싶은 챕터를 읽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여전히 나의 그 좀 답답한 거를 뭐 해소한다거나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선규님의 이제 이 리뷰를 보고 조금 좀 더 나도 이렇게 좀 까도 되겠다. 좀 그러니까 깐다기보다는 그 좀 이제 비판적인 접근을 접근해도 되겠다. 했다는 좀 아쉬운 게도 있었어. 맞아요. 물론 이게 제가 하나의 지표가 되긴 했어요. 저는 막 그런 생물학 컨텐츠 너무 재밌게 봐서 이런 식으로 시사를 푸는
그런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 정도만 알았지 뭐 도파민 뭐 진보가 도파민 뭐 요 정도만 알았지. 되게 신박한 접근이어서 좀 편하게 글을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 다 오히려 막 와 뭐 최고다 보다는 되게 양면적으로 써주셔서 발제도 다 해주셨고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일단 저는 네. 리뷰를 네네. 보니까 네네. 다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 베낀 줄 알았네. 이상할 정도로 비슷했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사실 4명의 글 썼는데 4명의 글의 어떤 그 스탠스나 어떤 비판하는 지점이나 지향점들이 거의 너무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해서 되게 반갑긴 했었어요. 반갑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염려되는 거는 너무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게 약간 토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찢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모아지기만 하다가는 이게 토이로 될까?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원래 저는 이게 성경이었어. 성경도 오르투성이야. 근데 죽고 못 살잖아. 맞아. 저도 비슷하게 느꼈고 근데 다만 이게 저는 좀 더 재밌게 우리가 녹음하는 걸 상상하면서 좀 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쪽에 대한 아젠다로 좀 연결해보면 재밌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발제한 내용들은 주로 좀 뭐 동성애 또는 뭐 동성애자의 커뮤니티에서 이 유전자 지배사에서 나왔던 이론들이 적용되면 뭐 적용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어떤 것이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그게 또 독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저는 좀 주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 글린다가 한 멘트가 이 쇼츠에 퍼질 수 있어. 10만한테.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요지는 어쨌든 요지는? 이 유전자 지배사의 내용들이 너무 좋지만 3장까지 읽었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좀 사랑에 대한 파트 거기서 또 동성애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동의하는 지점 또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는 지점에 대해서 주로 발제를 했다 였어요. 맞아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뭐 친가보다 외가가 친하고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조금 더 그거를 좀 재미있게 약간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가 살짝 아쉬웠어요. 저는 거의 처음부터 전체 끝까지 확증 편향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성경 틀린 거 알겠는데 거의 성경 인용도 뒤에 갈수록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냥 인용을 했는데 그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됐어요. 물론 너무 제가 좋게 읽었지만 교수님한테 이걸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당신 이론도 좀 낡은 거에 넣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좀 넣으시면 이거를 우리 선규님이 썼어. 그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낡은 정치관도 좀 느껴졌고 너무 처음 한 1년간은 친구랑 이거를 거의 약간 저의 또 다른 안티 바이블처럼 삼아서 그러니까 이거의 맹신이라기보단 여기 어떤 몇 줄짜리 근거를 토대로 이쪽 생태계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이게 덱시가 이게 한동안 이 책에 빠져 있었다고 듣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왜 그랬는지 전 좀 이해가 됐어 읽으면서. 왜냐하면 저의 최대 관심사 그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난 이 생각을 왜 가지게 됐을까?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궁금증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고, 사회가 왜 이렇고, 뭐 세계가 어떻고. 그 1번은 일단 나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로서 되게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생각, 행동, 문화 다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그 떡밥이 많은 주제의 책이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빠졌었는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 이게 비단 이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하다못해 한국을 5년 동안 강타했던 MBTI도 그러니까 헛소리로 날 설명해 주는 것조차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규정을 해주는 거지. 어떤 시선을 제공해 주잖아. 어떤 프레임인지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사전 토크할 때 잠깐 나왔지만 네네. 사람은 어쨌든 고민하는 것 자체를 뇌과학적으로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맞아. 내가 왜 이러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야.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나를 설명해 주는 걸 항상 원한대요 사람들은. MBTI도 그렇지. 맞아. 유전자 지배사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생존과 번식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또 얼마나 심플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쾌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걸 계속 경계하면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나의 어떤 고민들, 나의 어떤 행동들을 그냥 유전자만으로만 보는 거 너무 심플하고 재밌는 시선이긴 한데 어쨌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냥 그런 쾌감을 주는 한편 되게 좀 너무 단순화해서 보진 않아야겠다는 좀 경계감 같은 걸 갖고 보게 되는 책인 것 같다. 매우 동의합니다. 그랬다. 만약에 이거에 매몰되면 결국에 야 닥치고 유전자가 되잖아. 그렇지. 닥치고 유전 뭐가 닥치고 유전자야. 그러니까. 닥치고 유전자야. 지금 너 번식하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나 외로워. 그거 짝짓기 안 해서 그래. 짝짓기 안 해서 그래. 뭐 그런 식의 끝나잖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저는 일단 재미가 있었어요. 재밌어요. 책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좀 가독성도 좋고 맞아요. 또 이제 사례 하나하나가 또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네네네 술술 금방 읽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이제 비슷하게 느끼는 걸 텐데 이것도. 책 자체가 뭔가 틀린 얘기를 한 거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니까 옳은 얘기와 의미 있는 얘기가 좀 다른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옳은 얘기인 건 맞는데, 이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어떤 뭐 사랑이나 뭐 혐오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경제 이게 뭐 유전자의 어떤 그런 명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그린다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거세가 되는 거죠. 그쵸, 맞아.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왜 이래? 그거 빅뱅 때 이미 정해진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이런 거. 할 말 없는 거야. 옥사파야. 슈퍼 T가 되는 거죠. 그냥, 난 왜 이럴까? 그거 빅뱅 때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저항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F들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문명론도 적당히 문명론으로 가야지. 빅뱅을 들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약간 생물에 있어서는 유전자가 빅뱅 같은 건데, 그러니까 다 유전자 탓이라고 했을 때 맞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정보의 어떤 레벨은 그 선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디테일한 선들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죠. 밥을 먹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고프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밥을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커리와 란을 먹는다고 했을 때 왜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생선과 스시를 먹을까? 요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어떤 그런 그 수위인데 그 수위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긴 한 거죠.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까지가 이 책이 좀 의도한 내용까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떡밥을 되게 많이 제공하는 책이고 어떤 이 사람의 엄청 큰 메시지, 그러니까 되게 강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이면도 생기잖아요. 그 진짜 그래? 그게 다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하는 책부터가 저는 일단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론도 생기는 거고. 맞아.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많이 열어주는. 전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면 단정을 짓지 않는 느낌인데. 그치. 여기까지만. 이후는 너네가 좀 얘기해봐. 맞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팟캐스트 또는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 하기 좋은 책. 그리고 뭐 좋은 책. 저도 사실 이거 수업하려고 이제 했었었는데 못했어요 사실은. 그 다른 이제 외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중고딩들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수준. 설명을 좀 해주면, 그렇죠. 읽고 나서 좀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도 이제 그쵸, 맞아. 이제 좀 이제 사춘기고. 맞아. 이제 막 중2, 중3들은 이제 또 미쳐가는 또 맞아. 시절이라서
진짜 미쳐가지고. 그치, 내가 왜 미쳐가는지. 그치.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그치. 나는 왜 이렇게 저항하는지. 맞아.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발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원래 1부가 발제예요. 맞아. 저 때문에 1부를 오프닝 토크로 많이 오해하시는. 네. 잠깐만 하는 거죠. 1부는 발제입니다. 네. 선균이 거부터 해보자면 읽어주실래요? 한번? 첫 번째 뭐 이거 얘기했는데 근데 모든 사회 현상을 유전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가? 했을 때 아마 좀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비판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문화적인 레벨에서는 유전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지리적인 그렇죠. 혹은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1번은 네네 일단 저는 일단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은 여기서 일단 그렇고 오히려 제가 좀 발제 넣지는 않았는데 리뷰에만 넣었는데 제가 오히려 좀 더 근본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 저자가 계속 그 챕터 말미에는 그러니까 분석을 쫙 우리가 유전자 때문이야라고 해놓고는 말미에는 유전자에 저항해야 돼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저항한다는 거야? 이게 좀 우리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항한다는 거지? 그 질문이 다들 뽑으셨더라 발전. 이거 근데 그쵸? 네,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의 말미에 되게 작게 써놨단 말이에요. 제 느낌이. 맞아요. 앞에 실컷. 니들은 다 유전자에 종속됐어 해놓고서. 그쵸. 유전자 노예야. 네, 살짝 뒤에서 솔직히 유전자 지배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사회인데. 근데 정작 뒤에 조그맣게 쓴 거 보니까 비판을 의도했나? 역으로 이런 반발심을 키우려고 그 정도로 설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이런 책에 비판적으로 하는 것부터가 약간의 시작일 것 같거든요. 아까 글린다가 말했지만 그 사고하고 싶지 않은 게 비인간적인 좀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성 본능의 어떤 충실한 삶이잖아요. 그게 DNA의 노예가 아닐까. 생각하지 않는 거. 네,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냥 좀 사실 피곤하잖아요. 귀찮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특히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뭐 번식과 생존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게 이 책의 한계인 건데 전 제가 연애를 하면서 깨달은 게 운동을 하는 거는 애인한테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딱 난 정했거든요. 짜증을 내는 거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짜증나는 말 해도 내 문제다. 긁히는 거 내 문제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 안 싸워. 그래. 궁금한 게 있어. 왜 운동을 하면은 안 싸우는가? 기절하거나 피곤해서 운동을 하고 오면 그러니까 저항할 힘도 없다. 반대로 또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 그 남는 에너지를 막 같이 잔소리하는데 쓰는구나. 반대로 얘가 뭐라 하는 것보다 이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를 한번 방어를 하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치고는 몸이 전혀 그런 몸은 아닌데 그치. 다른 거 다 네가? 근데 발제로 좀 돌아가서 저는 좀 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쨌든 게이 커뮤니티에 소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에 저항하는 나만의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동성애. 맞아. 동성애지 않나? 동성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성애가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떤 그 염색체나 DNA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여러저러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이게 선천성이 100%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선택이나 자기 인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인생을 걸고 고민했던 주제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성애자적 삶을 그냥 나의 동성애를 감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삶을 계속 살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는 이성애적 삶을 그냥 내 척하면서 사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사실은 결혼하고 뭐 하려면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는 이게 나를 실현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으니까 여러 뭐 사실 그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성애적 관점의 어떤 삶을 사는 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저항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내가 바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좀 숨기면서도 그냥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번식의 틀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저항해 온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 저도 반대. 딱 반대. 딱 진짜 딱 반대. 저는 오히려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가 라고 됐다. 나도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성애가 유전자에 반하는 왜냐면 노동력을 키우려고 옛날에 국가라는 시스템 만들려고 억지로 가부장제는 그렇죠. 그 결혼 제도라든지 그런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침팬치만 봐도 일부 다처제인데 그렇죠. 네. 게이들 일부 다처제잖아. 알파 탑과 알파 텀들이 독식한 생태계잖아. 이미 동성애는 유전자에 충실한 거야. 이성애자들이 그 베타들을 위해서 결혼제도로 일부 도덕 윤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늠하지 마라 뭐 바람피지 마라 해서 야 아니었으면 평생 여자랑 손도 못 잡을 애들 많아. 우리 썰리는 거 아니죠? 아니 이건 내가 맨날 얘기해. 그치. 너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는 국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안 그랬으면은 이재용의 27번째 와이프하지. 맞지? 그게 더 이득이야. 그런 말 있잖아. 사실 이게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파 메일의 씨를 퍼뜨리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잘생기고 멋진 애의 씨를 받고 싶지. 누가 너 같은 부자 남자의 씨를 받고 싶겠냐고. 이게 다음 책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우성화까지 연결되는 거. 이 얘기하면은 뭔가 페미와 이제 이계남들 모두의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성봉대. 너무 동감하는데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어떤 점이냐면 그러니까 이성애와 동성애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선택했던 어떤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 고민하다가 그냥 나는 그래도 그냥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래 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이성애적인 삶을 사는 게 어쨌든 번식의 관점에서 당연히 씨를 남길 수 있고 그렇지 번식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방식의 삶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 번식의 방식으로서 훨씬 유리한데 동성애는 사실 뭐 번식도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냥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좀 인정받는 방식으로서는 좀 마이너할 수 있잖아요. 소수자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를 한 것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그냥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신기해요.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본투비다 이거는. 그렇지. 저도 근데 이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냐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내가 감추면서 그냥 일종의 나는 내 속은 이렇지만 겉은 아닌 것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그냥 결국은 그래도 이성애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했던 결심 같은 순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좀 퀘스처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그 이제 이 본투비를 하셔도 여기 이제 본디스웨이인데 본디스웨이 선택을 하겠다. 본투비와 본디스웨이 사이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쾌락에 이미 절여져 있는 하다보면 유튜브에도 지금 저항을 못 하는데 현대인들이 근데 무슨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매트릭스란 영화처럼 그냥 어떤 쾌락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애널섹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티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이성애자들이 경험을 했을 때 이거를 뿌리치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 로마 시대만 로마 때만 해도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낮에 그 군인들이 몸자랑하면서 무도회장에서 남자들 몸 만지고 그러다고 뭐 물고 빼고 안 하겠냐고. 그러다가 집에서는 나 와이프랑 뭐 저녁 먹기로 했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결국 이거 언어 전쟁 아니냐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저도 어느 정도 동의. 언어 전쟁인 건데 사회 전쟁이고 카르텔 전쟁이고 그런 신념 전쟁인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쾌락에 빨리 눈 뜬 사람은 조금 용기 있는 거지 그냥. 나 저거 해볼래. 나 예를 들면은 방콕에서 태어났어. 필리핀에서 퀴어가 오히려 메인이야. 메이저인 사회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여자가 끌리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나 그냥 남자 만나야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여자를 만나봤어. 근데 너무 잘 맞아. 그것도 용기 있는 하나의 저항을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저항인 건지 DNA에 대한 저항인 건지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글린단 두 개 다 저항을 하는 것 같아. 내가 꼭 게이 유전자인 건 알겠어. 근데 나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사회에 대한 저항인 거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저는 이성애자들의 90%는 넘어온다. 그래도 자기 식을 못 찾은 거야. 게이들도 자기 식 못 찾은 애들 많아. 많아. 엄청 많죠. 내가 슬림만 만나다가 엄청 한번 배아한테 깔려봤어. 존나 좋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탑바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그 바텀들이라고 해서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 받는 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사이즈에 어떤 자세에 어떤 체위에 그런 거를 좋아하겠지. 당연히 무조건 뭐 막대기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그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모두에게 다 많이 있진 않거든요. 맞아.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찍 쾌락에 눈을 뜬 용기 있는 자들은 물론 뭐 엄청 많이 만나고 다니겠지만 그치. 사실 대다수의 은둔 바텀들은 못해. 에러 섹스를 하는 경험이 20대 30대여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이나 엄청 적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저거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듯이 맞아요. 바텀들도 의외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바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섹스의 어떤 그런 유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치 막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약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똥꼬충이라고 하니까 제약을 느끼는 것도 있는 마당에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쁘지 않잖아 솔직히 매력적이 않잖아. 또 생물학적인 어떤 제약이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양측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내가 과연 바텀이 맞을까? 그렇지. 혹은 내가 탑이 맞을까? 혹은 내가 이쪽이긴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을 거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는 저도 좀 많이 하게 돼요. 스스로 일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많은 것 같아요. 그 리플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존재는 투영이잖아. 그 나르시시즘의 어원도 거울을 보고 이쁘네. 물 보고 이쁘네. 그러니까 일반들은 남자 거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곤충들도 동물들도 구애의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거지. 경험을 하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맞아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행운이죠. 엄청나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그 두려운 거고 뭐 회피하는 거고 나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단정을 짓고 그거를 신념으로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고 이것만큼 아전인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자의 미친놈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걸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쪽 관계만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 여자랑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애 진짜 많잖아. 맞아요. 그래.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여자랑 한 번 해보는데 뭐 너무 잘 맞아.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 게 확 뛰어가지고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게이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자매처럼 지내는 여사친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얘랑 너무 괜찮은 거야. 친구지만 막 서로 끼도 받고 막 그 위로도 해주고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수다도 깨르륵 떨고 근데 왜 우리 둘은
이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지?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남녀 한 쌍인데 내가 정말 얘가 식이 안 될까? 이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거 저는 막 엄청 공감을 네. 하는. 아 맞죠. 실제로 일본인들이 좀 장벽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친구 일본 사는 친구한테 들은 게 왜 일본 야동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겠어요. 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 그래도 아예 안 보진 않지. 아예 안 보잖아. 한 번쯤 보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일본 야동에 나오는 그 배역들은 생각보다 일반 남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단순히 돈을 받기 때문에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도 그냥 일반 남성들이 게이 남성들 혹은 일반 남성들끼리 그런 어떤 섹슈얼한 그런 컨택이 있는구나. 꽤 다반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외롭고 뭔가 몸이 닳았을 때 딱히 여자랑 해도 좋지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나를 잘해준다면은 내가 그걸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형성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대 이제 막 미쳤냐고 막. 그치 좀 막. 그러니까 이게 난리시겠죠. 이게 그래서 그 서양 미술사 보면은 미술사 공부하진 않았지만 미에 대한 기준이 시대별로 계속 바뀌었다고 다르죠. 네, 맞아요. 옛날에 애를 많이 낳는 사회에서는 그렇죠. 풍만한 빌레노르 그 유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학습이 됐을 것 같아요. 배열을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유전자에 종속됐지만 그만큼 또 유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이나 어떤 이 쾌락을 찾는 이 방향은 솔직히 말하면 제한 없다고 보거든요. 시기란 없는 거고 그냥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그게 결정이 확 돼버리는 거지. 네.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는 당연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죄악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유연할수록 난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의 어떤 쾌락과 도파민을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자유롭다면은 그치. 시계의 저주죠, 그게 또. 그 저주를 풀어난 거지. 풀어나간 사람들은 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결국 생각해보면은 시계 저주야말로 유전자에 억압되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올곧게 따르는 건가? 전 그거 같아요. 시계 저주 플러스 사회 저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저주.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그게 나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맞아. 진짜 좋은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전자에 저항하는 진짜 좋은 방법은 노식과 섹스하는 거. 그렇지. 그렇죠. 노식과 섹스하는 거. 내가 진짜 취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전자에 저항하는 거. 얘가 진짜 얘랑? 시스템도 저항하고 내 DNA도 저항하고 내 과거도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모조리 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과거에 이게 이제 시간을 엮자면은 과거에 어떤 노식이랑 섹스를 했었는데 늙고 나서 얘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증명이 된 거지. 할아버지 타임머신 이런 느낌이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식이었더라. 아닌가? 증명이 된 거 아닐까? 웃기네. 아무튼 그렇구나. 그러네. 예를 들면 이 한국 사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 중에 한국은 레즈비언들이 많냐? 별로 없지 않아. 그 질문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왜냐면 다 팔짱 끼고 다니, 손잡고 그리고 두 번째 베지터리언이 많냐? 다 나물만 먹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무슨 반찬이 5개가 나물이야 나. 김치도 배추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맞아. 이게 오해를 한다는 거야. 맞아. 한국인들 옷을 이렇게 깔끔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레즈비언들 친구 들어보면은 실제로 레즈비언들의 상당수는 그 본투비보다 남자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 레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대. 실망을 많이 훨씬 훨씬 실망을 많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개인은 또 그러지 않은 경우가 개인은 개인 레이디 가가 그냥 레이디 가가 본디스 그치. 그러니까 다 그거 쪽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교감을 더 중요시 여겨서 뭐 레즈비언 어떤 분들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정서적 교감으로만 연애를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꼭 이렇게 막 육체적 만남보다 그거보다 남자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선색 후사가 압도적이잖아요.
맞나요? 그런가요? 그린타임 전문 아니에요? 색이 뭐죠? 색칠하는 거. 색칠 공부구나. 혀로 하나요? 근데 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아까 타자를 통한 리플렉션이 아닐까. 남성을 만나봄으로써 나는 여자가 더 맞구나. 저는 아까 조금 돌아가서 좀 궁금했던 건 노식이랑 뭐 섹스를 해본다거나 이게 유전자에 저항하는 사례라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궁금한 게 발제했던 내용 중에 연결되는 게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식이라고 부르거나 성향이라고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난 탑이고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뭐 발제문 세 번째 있는 게 차이점이 매력을 유발한다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 사이. 저 이거 너무 좋아 이 질문. 나 이거 되게 재밌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좀 정서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어. 그럼 이 결핍이 좀 더 덜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끌린다는 거지, 여성과 남성은. 근데 우리도 그런가? 또는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식이라는 체계 자체가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성된 무엇인가일 것 같은데 그거의 기전은 뭘까? 왜 나는 이런 귀여운 스타일이 끌리고 뭐 나는 뭐 어떤 키 크고 뭐 일단 뚱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건 진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 선규님이랑도 한번 술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전 세렌디피티라고 봐요. 우연한 발견이야 그냥. 나도 그냥 그거야.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차은우 보고 자란 애들은 그게 미의 기준이 돼버려서 일반인들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뚱뚱한 집안에서 나온 애들은 너 왜 밥을 이거밖에 안 먹어 할 수 있잖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어떤 형성된 경험에서 하다못해 가족에 대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내 가족이랑 밥 먹다가 친구 집에서 밥 먹을 때만 느끼는 그 이질감도 어마무지한데 그런 것처럼 식도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서 선천과 후천이 복합적으로 현재 세렌디피티 완전 우연이다. 이거를 어떻게 유전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례들이 되게 재밌던 게 뭐 예를 들면은 나를 보완해줄 수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끌린다고 하잖아. 그치, 뭐 같은 페로몬을 싫어한다고. 그치. 그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마 탑이랑 바텀이랑 이쪽 사람들이 모아두면 여기서도 해당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아. 그리고 내가 좀 키가 큰 사람들을 동경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후천적인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시가 말한. 근데 이런 것이 후천적인 요소 이외에도 선천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끌리도록 우리가 진화를 해왔을까? 이게 그냥 탑바텀 또는 우리 시계 세계에도 적용될까? 이게 좀 궁금했던 거.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찾는. 그래야 뭔가 내가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그냥 논점이었고, 또 하나는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쪽에서 꼭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한테 끌려. 나는 뭐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나랑 키도 비슷하고 뭐 내가 뭐 스탠이면 난 스탠만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 식을 사진을 봤을 때 닮은 사람 너무 많아. 나랑 비슷한 걸 찾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 좀 궁금했던 점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봤을 때 너무 좋았어.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진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자다가 생각이 들었어.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덱시님이랑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책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딱 이게 학습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뭔가 나랑 비슷한 어떤 체취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체취일까? 뭔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럼 키가 큰 사람끼리는 또 비슷한 체취일까? 탑끼리는 비슷할까? 탑끼리는 또 비슷한 체취일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저 이거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의 반대되는데 많이 끌리는 것 같아. 진짜 근원을 찾아가면 과거를 돌이켜봤다. 근원을 찾아가면 예를 들면 나는 뭐 대화가 통하고 이런 거 말고 좀 몸식에 대한 것들 있잖아. 뭐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 키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나랑 반대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은 사람 좋아해. 아니면 나는 뭐 내가 별로 스스로에 대해서 난 귀엽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귀여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 덱시가 말한 리플렉션처럼 실제로 내가 어떤지 맞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이랑 나에게서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끌리는 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그 두 번째 주제로 나랑 비슷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비슷하다는 것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나의 그 결핍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나도 지금 뭔가 그걸 획득했어. 그걸 추구하는 거지. 예전에 내가 그게 없었는데 그게 나는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있어 보이네. 그럼 이 사람을 좀 좋아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막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고추 이론. 고추 이론은 뭐야? 고추 이론 뭐야? 고추가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 저번에 고추 이론. 아니 고추 이론 뭐냐고? 고추 이론이야 이거. 이론을 좀 설명해줘. 뭔지 몰라. 갑자기. 그런 사람도 몰라. 다 고추 이론 얘기하잖아. 뭔데요? 너무 다 재밌는 이론이야. 아니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규님이 이건 전문가셔. 아니 패스. 뭔데? 아니야. 이거 쇼츠각이야. 이거 아니야 패스. 오케이. 아무튼. 근데 저는 완전 그러니까 싹 뭔가 끌렸어요. 말씀해요. 그렇구나. 어렵다. 답변을 해보자면 선생님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떠오르는 건 많아.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내 식 사진과 내 노식 사진을 무작위로 섞어요. 배짱. 그리고 아빠와 할아버지와 엄마와 할머니와 가능하다면 한 5대까지 친척들도 골라보라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냥 외모만 봤을 때 관상 테스트라고 불러쳐 그냥. 오케이. 관상을 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거나 탁구를 친다거나 뭐 어른들이 뭐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했을 때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골랐을 때 이 농도가 내 시각과 얼마나 일치한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도 영향이 있겠다라는 게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을까.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요 정도 그냥 재밌는 실험 정도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는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만약에 이걸 인과관계로 설명을 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후천적인 것 때문에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것 때문인지가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제가 이제 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남자의 상과 제가 좋아하는 어머니 남자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이제 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난 말 못하지 그걸. 속으로만. 속으로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아씨 내 건데. 엄마가 시익이 없으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 생각해보면은 이게 엄마와 내가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재밌는 접근이다. 아니면 엄마는 사실 어릴 때 나를 키우면서 뭐 드라마 보고 막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제일 잘생겼다 제일 멋있다. 맞아. 근데 그걸 내가 막 어릴 때 막 그치 막 미취학 아동 때부터 그걸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 있을 수 있겠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되게 재밌겠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과 나의 시계일치 비율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 나는 굉장히 진짜 높은 비율로 흡사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제가 다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갈려요. 예쁜 애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산적 같은 애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무슨 기생오라비 같은 애 싫어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잘생겼다 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어. 맞아. 그러네. 그거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식은 게이의 전유물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아니야. 모두의 식이 있는 건데. 식이 있어. 그러니까 게이들이 유독 노골적으로 밝힐 뿐이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맞아.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할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제가 자산이 많든 그게 내 거야? 씨발 헤어진 거 아닌데.
그치. 그래서 적당히만 살고 나랑 뭔가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그만인 거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모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결국 먹고 버릴 거니까 서로가. 맞아. 맞아. 연애로 포장할 뿐이지. 그치, 연애 포장할 뿐이지. 사실.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치.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그치. 그런 맞습니다. 거죠. 또 발제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